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성장일기. 오늘 함께할 책은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선 엄청난 부를 이루는 것과 감사의 힘과의 관계를 알기 쉽게 풀어내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삶을 사는 이들의 감사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가 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의 제시와 함께 이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 성공을 꿈꾸고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크릿 비법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책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의 조건에서도 행복을 찾아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하다고 누구나 다 감사하진 않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깊은 행복을 느낀다. 이렇듯 행복은 감사라는 매우 단순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감사는 파동, 힘, 에너지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자나 강아지, 우리의 감정 등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의자는 무생물, 강아지는 생명체, 그리고 감정은 마음의 상태로 에너지가 존재하는 형태만 다른 것이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며 이 파동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는 진동수로 측정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겉보기에 단단하거나 형체가 없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각자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에너지 또한 파동으로 전달된다. 감사의 힘은 파동으로 전달된다. 감사의 파동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생각이나 느낌, 음악이 무리 결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촬영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는 얼음의 결정체를 여러 상황에 노출한 후 그 변화를 고성능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을 통해 소개했다. 에모토 박사는 물을 얼려 튜브에 담은 뒤 앞에 놓고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를 말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조건에서 아무 말도 건네지 않은 물의 결정체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임의로 선택한 증류수로 결정체가 형성되지 않는 흐리고 불투명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은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나타나는 물의 반응이다. 이것은 결정체가 규칙적이고 선명하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레이스 모양을 보인다. 에모토 박사는 다시 물에게 너는 내게 깊은 상처를 줬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건넨 후 반응을 관찰했다. 이 물의 결정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에모토 박사는 이 결정체를 뒤틀리고 파괴되고 분열된 상태라고 표현했다. 결정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이 혼란한 상태는 사랑과 감사 결정체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몇 마디 말도 무리 결정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감사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라. 그렇다면 말이 무리 결정체에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까? 모든 사물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발레리 헌트의 저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 인간의 파동과 조엘 슈테른하이머의 논문 미립자의 음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캔데이스 퍼트 박사는 생화학 분야의 혁신적인 저서를 통해 감정에도 진동이 있으며 이 진동이 육체적인 것을 비육체적인 것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녀는 감정의 분자라는 책에서 이 연결작용은 세포 안에서도 발생하는데 분자 수용체가 감정이 보내는 화학적인 반응에 춤을 추듯이 리드미컬하게 진동하며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곳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인 심장과 뇌다. 이들 기관에서는 감사의 영향이 그대로 투영된다. 만일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 당장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진다. 칠드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의 심장공식의 해법이라는 논문에 인용된 것처럼 그래프의 오르내림이 심하고 불규칙하며 리듬이 없어진다. 강력한 파동으로 성공을 끌어들여라.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었다.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미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개념을 검토해 반영한 다른 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감사는 도파민 회로의 활동을 개선한다. 감사의 장점은 먼저 도파민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고마운 감정을 느끼면 도파민을 생성시키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는 세로토닌을 증진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오염되어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인생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셋째, 감사는 숙면을 하게 한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쓰자 수면이 개선되었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불면증이 있는 대학생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쓰도록 했다. 그 결과 수면이 개선되고 신체적인 문제가 감소했으며 걱정이 전보다 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감사의 파동이 어떠한 신비한 작용을 일으켜 생체 화학 작용이
매우 복잡한 우리 몸의 심장,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걸까?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뜻하는 동조 현상을 알면 이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동조 현상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파동이 다른 파동을 끌어들여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든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란 책에도 누구든지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강한 파동에 동조된다는 사실이 잘 설명되어 있다. 당신이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에 동조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파동이 그리 강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쉽게 동조되게 된다. 그들이 강력한 파동은 당신 안에 내재한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의 반응에 동조하게 된다는 원리다. 특히 방 안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적인 파동은 혼자만의 파동보다 훨씬 더 강해서 당신의 파동이 그들의 파동에 동조하게 된다. 그들이 서로 한데 뭉쳐져 있는 파동은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작용, 당신을 우울함 또는 행복함의 파동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게 된다. 군중 심리도 일종의 집단적 동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군중들이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행동하고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은 무시하게 되어 군중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세상 모든 것들은 동조를 일으킨다. 당신이 소망을 향해 한껏 발산하는 감사의 에너지라는 강력한 파동은 거기에 동조하는 파동을 가진 일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현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며 감사할 요소를 계속 우리 삶에 끌어들인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감사는 우주의 신비한 리듬을 발산시키고 그 리듬을 전달받은 여러 파동은 그것과 잘 어울리는 특별한 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다. 이로써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신비한 현상을 베스트셀러 시크릿에 나온 끌어들인다 라고 표현한다.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분위기의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다시 돌아온다. 물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감사나 불평등이 파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의 결정체 실험을 한 수많은 사진을 보여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물에게 말을 들려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면 그 말의 특성에 따라 물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굳이 박사의 실험과 같이
영하 25도 상황을 만들거나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밥이나 양파 등을 통한 실험을 통해 감사의 파동 에너지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붙인 밥은 일정 시간이 지나 향긋한 곰팡이가 피는 데 비해 부정적인 언어를 써붙인 밥은 모양도 냄새도 매우 좋지 않게 변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실험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밥뿐만 아니라 양파 실험이나 고구마 실험 등 긍정의 언어가 가지는 긍정적인 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 같은 실험은 긍정적인 언어의 놀라운 효과와 부정적인 언어의 무서운 파괴력을 널리 알렸고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물의 미세한 결정체마저도 바꾸는 놀라운 힘이 바로 말에 있었던 것이다. 감사의 말을 많이 전하는 것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 이 단순한 비밀은 너무 쉬우므로 오히려 실천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물의 결정 사진이 보이지 않게 모든 물체는 파동과 주파수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처럼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운명과 건강, 환경이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물에 끼치는 언어의 힘에 주목해야 할까? 그것은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60조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 분자 1개가 약 7만 개의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다. 인체의 상당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다. 즉, 말이 물에 영향을 끼치듯 사람의 몸속에 있는 물에 영향을 끼친다. 즉, 감사와 사랑의 파장이 이렇게 물을 다르게 변화시키니 물은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어떤 말을 자주 써야 할지 우리에게 답을 알려준다. 감사를 실천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난다. 특히 태아의 경우는 90%, 신생아는 80%가 물이기에 어린아이일수록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면 아름답게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현상으로 보고 감사해야 한다. 그럴 때 온 세상은 감사의 꽃으로 뒤덮일 것이다. 또한 감사는 파동, 힘, 에너지다. 감사는 위대한 에너지이며 감사가 긍정을 부른다. 나 자신과 모든 이에게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우린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초가집과 판잣집에서 당장 눈앞에 끼니 걱정을 하기 바빴던 한국인들은 이제 첨단 통신망으로 연결된 초고층 빌딩에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세계인으로 거듭났다. 미군 트럭을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받아먹기 바빴던 세대는 세계로 수출되는 고급 자가용을 타며 성인병 걱정을 하게 됐다. 최근 경기가 주춤하면서 살림이 팍팍해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나라임이 틀림없다. 한국전쟁을 치르고 60년밖에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총체적인 난국을 이겨내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에 그 업적에 걸맞은 칭찬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전보다
정말 잘 살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적인 부자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하지만 3, 40여 년 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 성장으로 잘 살게 되었음에도 정작 우리나라 국민은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상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었음에도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라는 점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매우 잘 살게 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인의 삶은 메마르고 과거보다 오히려 가슴 뛰는 설렘이나 행복감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마인드의 문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삶을 짓누르는 고통 중 많은 것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단 3일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헬렌 켈러 여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조건임을 감사해야 한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IMF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는 공동체는 물론 나라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감사는 이런 위기가 초래할 절망감과 위압감 그리고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 때도 감사해야 한다. 위기는 위험한 고비나 위기와 기회가 합친 말이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따라오는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위기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울 기회로 삼는다면 자신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보통 난세에는 영웅이 탄생했다. 난세에는 세상이 어지럽기에 그만큼 허점과 빈틈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으로 잘만 생각하면 기가 막힌 기회가 숨겨져 있다.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위기, 역경, 고난 등을 맞게 되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좌절하거나 쉽게 무너진다. 평안하기만 한 인생은 위기와 역경에 대처하는 면역력이나 저항력, 그리고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한번 틈이 생기면 하염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비록 순탄한 인생이라고는 못해도 삶이 굴곡을 겪으며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해야 저항력, 면역력도 생기고 어떤 위기라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 하버드대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으면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견뎌라 라는 명언이 전해진다. 때로는 괴로움과 고난은 아픔과 상처와 피로를 동반한다. 그러나 이를 견뎌낸 경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기반과 자신감이 된다. 고난은 강한 의지를 지닌
단단한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보약과도 같다. 이 굳은 의지는 당신을 점점 더 발전시키며 더욱 위대한 성공의 토대가 된다. 고난은 결국 우리를 더욱 크게 만드는 성장의 촉진제이자 행동하게 하는 마중물이다. 자고로 부싯돌은 세게 부딪힐수록 더욱 찬란한 불빛을 만드는 법이다. 라는 말처럼 당신을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고난과 난세의 위기를 개인처럼 즐겨라. 자신을 성장시켜라. 최고를 창조하라. 그게 당신의 사명이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드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위대한 감사 명언 모음을 일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감정이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의 마음은 창조적인 반응과 삶의 힘을 증진시켜준다.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절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 감사는 창의력을 증진하고 삶에 큰 활력을 준다. 감사 기도는 가장 강력한 위력이 있다.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